일단 그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주로 공부 방법론? 뭐 공부 방법론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떠들 게 있나 싶겠지만, 일단 뭐 2시간 다 아니더라도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 방법론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답안 작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좀 그냥 뭐 어떻게 써라 이게 아니라, 제가 뭐 일단 지도를 해봤으니까 실제 학생들이 쓴 거를 좀 예시를 보여드려서요. 이렇게 쓰면 좋은 답안, 이렇게 쓰면 나쁜 답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논술 답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논술 답안이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원칙을 말로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괄식으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두괄식인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썼을 때 두괄식으로 썼을 때 딱 그 교수님들 채점자 아니더라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훨씬 잘 쓴 답안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어차피 2차에서 평가 받으시는 건 답안으로 평가 받으시는 거니까 그 뭐 제가 여기다도 써놨는데 답안지 작성 연습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 3순환 가서 하는 거냐? 2순환부터 하는 거냐? 아니죠.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답안지 어떻게 현출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수단으로 하는 거지 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 내에 행정학이라는 학습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강론까지 포함하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분량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시험에 나올 것, 그러니까 쟁점이라고 하죠. 주요 쟁점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따져서 답안지 어떻게 현출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뭐 기본서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답안지 작성도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공부 방법론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을 답안 작성과 답안 작성을 할 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제가 지금 일단 드린 자료는 이게 뭐 기출문제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죠. 그래도 이 자료는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연도별로 아니고 그 교과서에 있는 순서별로 순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행정학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학 시험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분량이 많은데, 처음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처음에 고민이 아니죠.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교과서 사가지고 남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가 뭔가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남들이 많이 듣는 강의가 뭔가를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죠. 그럼 이제 교과서 진도별로 쭉 따라 나가요. 복습한다 그러고 이제 쭉 읽죠. 근데 막상 이제 한 2순환쯤 가가지고 답안 작성하기 시작하면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그 다음에 답안에 쓰는 거랑은 전혀 별개예요. 별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공부 순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수험 기간을 줄이시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분량을 줄이시려고 하면 기승전 기출문제여야 돼요. 기출문제. 이상한 게 수험생분들이 그 1차 시험은요. 필수대 준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기출문제 보지 않나요? 기출문제부터 보죠. 왜? 기출문제를 봐야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을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서를 보고 판단해요. 뭐 기출이랑 비슷하네. 뭐 안 하네. 주관식은 다를까요? 아니죠. 주관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교과서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기출문제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 나중에 그 학원에서 보통 순환을 짤 때 이렇게 짜죠. 예비순환 때 그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요. 새행정학 2.0이나 뭐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강사분들 기본서 계시면 이제 그 교과서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때 주로 이제 심화 강의하고 2순환 때 기출문제를 이제 주로 이때 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일단 기출문제를 보시면 뭐가 되냐면 출제 경향이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파악이 돼요? 주요 쟁점.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처음부터 읽으시면 물론 한 번은 한 번은 최소한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행정학이 이런 학문이구나, 뭐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이런 건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강약이 있어야 돼요. 강약이.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부분과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과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내가 서브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꼭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더 참고자료를 찾아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 진입한 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가 지금 보시면요. 원래 이제 재경직이랑 일반 행정직 문제가 좀 달랐죠. 다르게 나왔다가 2016년이랑 2015년은 동일했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 한 2010년까지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뭐 2000년대 후반, 2009년, 2008년, 2007년 중에도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최소한 한 6년이 더 되죠. 6, 5, 4, 3, 2, 1 더 되는군요. 그러면 문제가 자 행시 그 다음에 일반 재경직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법고시 문제들은 또 잘 안 보세요. 입법고시 문제도 보셔야 돼요. 입법고시 문제까지 하면 대체로요. 이게 한 60문제 정도 돼요. 60문제.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60문제를 쭉 보시면요. 뭐가 잡힐까요? 뭐가 잡히냐면 대충 뭐가 나오는구나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문제의 분석을 먼저 하셔야 최근에 출제 경향, 그 다음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변형해서 낼 수 있겠구나 등등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실 때도요. 이제 대충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걸 뭐 몇 날 며칠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드린 게 쟁점? 뭐 큰 행정학의 큰 주제별로 일단 묶어놨어요, 문제를. 그래서 보시면, 2015년 문제부터 2010년 문제까지는 빠짐없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뭐 1999년 문제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고전적인 문제긴 한데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돼서 간단하게 뭐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서 변형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는 좀 봐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될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최소한 교과서를 읽을 때 이건 중요하구나. 이거는 좀 덜 중요하구나. 이건 그냥 뭐 읽고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에 행정학의 접근 방법 파트에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새 행정학의 이론이라든가 원래 뭐 행정학의 이론을 현실 사례라든가 적용해가지고 설명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앞부분까지 문제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입법고시랑 행정고시에서. 그래서
입법고시 출제 문제를 보시면요. 그 정부 조직 개편을 물어봤는데 그 환경 결정론. 그러니까 조직 이론에서 그 조직 개편이 조직 개편이 아니지. 조직 이론에서 환경과 조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거시 조직 이론이라 그래서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환경 결정론이라 그래서 그 구조적 상황 이론이랑 조직군 생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뭐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다. 이제 조직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든가 자원 의존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이 있는데 보통 이제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여기서는 물어봤죠.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왔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의 한계점을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행정고시에서는 예산 결정 이론을 물어봤는데 보시면 원래 이제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이 이제 합리주의 모형이고요. 합리주의 모형이 이제 한계가 있죠. 어떻게 예산 결정을, 의사 결정을 그렇게 총체적 합리주의 모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느냐. 인간은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점중주의가 사실은 윌답스키가 주장한 점중주의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뭐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점중주의 이론이. 근데 요새 이제 비판적으로 점중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단절적 균형 이론이라든가 경로 의존성 이론이 있죠.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뭐 2015년도에만 출제가 됐냐면 그렇지 않죠. 3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도에도 다 나왔죠. 규제 완화를 신제도주의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2014년도 행정고시 재경직에서는 뭐 물어봤나요? 공공 갈등을 물어봤는데 사회자본 이론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공공 선택론 물어봤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시면요. 조직 개편을 또 물어봤는데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세 가지 접근 방법.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제도 개념, 주요 특징, 이론적 한계를 비교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쭉 보시면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잠깐만요. 뭐 어떤 학문에서는요. 이론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론이라는 거는 어떤 현실,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행정학에서 경제학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 되게 그 뭐랄까 파워풀한 이론이라고 보는 게 정치 현상, 경제 현상, 행정 현상에 다 적용해서 설명하죠. 그죠?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정치학에서도 써먹잖아요. 그죠? 경제학에서만 써먹나요? 아니잖아요. 정치학에서 써먹고 행정학에서도 써먹어요. 그죠? 공기업, 민영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죠? 파워풀한 이론이에요. 이론의 그 가치는 뭐냐면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주인 대리인 이론이 모든 행정 현상을 다 설명하나요? 그렇진 않죠.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적인 이론들이 등장해요. 자, 행정학에서 지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뭐 이런 파트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뭘까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지배적인 접근 방법은 NPM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뭐 NPM과 뉴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NPM과 뉴 거버넌스는 뭐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나요? 관료제 패러다임,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왜? 관료제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죠. 정부 조직 구조는 아직도 관료제, 계층제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문화는 관료제, 문화.
그죠? 자, 근데 뭐 독점이라든가 경직성이라든가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NPM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NP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새는 탈신 공공 관리가 새로운 이제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보시면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많이 났죠. 관료제 비판하고 NPM 얘기 막 하다가 요새는 이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뉴거버넌스,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얘기하고 이제 교과서에 뭐가 등장했나요? 예전에 없었어요. 이전판은 없었는데 포스트 NPM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주제로 시험 문제 이제 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탈신공공관리론은 일종의 NPM에 대한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자, 2015년에 나왔던 지금 문제들 보시면요. 일종의 이제 신제도주의도 뭐예요? 기존의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했던 이론이에요. 기존의 이론이 어떤 부분은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은 환경 변화가 있으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지금은 차관급일 거예요. 차관급이죠? 차관급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AI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종플루라든가,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조직이 점점 확대되고, 질병관리의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조직이 확대되는 거예요. 환경 변화에 따라 그렇다. 대부분의 조직 개편은 다 환경 결정론으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설명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왜? 우리나라 조직 개편은 과연 환경 변화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다 하죠. 왜?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만 보면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조직 개편을 해요. 과연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죠. 그건 왜 그런 거냐? 자, 그런 현상들은 설명 못해요. 신제도주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나온 패턴을 보면 어떻게 물어봐요? 지금 유행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지금 막 뜨고 있는 그건 더 이상하네. 자, 지금 주목받고 있는 행정학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많은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이론들이 왜 등장했느냐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나요? 자, 예를 들어서 신제도주의의 의의가 뭐냐? 등장 배경이 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등장하게 된 이전 이론의 문제점, 한계가 뭐냐랑 같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이론의 한계를 보면 신제도주의의 의의, 특징이 나올 거고요. 물론 뭐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신제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뭐 탈신공공관리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문제점,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NPM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는 어디서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자, NPM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한계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이론, 탈신공공관리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탈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를 보니까 최근에 계속 신제도주의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이 나왔다. 그 얘기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도 나오고 2015년에도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설마 3년 연속 낼까? 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르게 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PM은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시면 NPM 뉴 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로 이제 포스트 NPM 얘기들 쭉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를 쭉 보시면 최근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니까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예측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행정학의 접근 방법, 주요 접근 방법을 공부하는데요. 주요 접근 방법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학 2.0에 행정학의 접근 방법 해가지고 뭐부터 나오나요?
체제 이론도 나오고 행태론적 접근 방법도 나오고 공공선택론